음악이 밥 먹여준다. 음밥입니다. 음밥입니다. 보이콧 NFT 하이브 굿즈 불매. 세계로 뻗어나가는 음악 기업 하이브에 팬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 11월 4일 하이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1 공동체와 함께하는 하이브 회사 설명회였는데요. 앞으로 하이브가 나아갈 길, 비전, 콘텐츠를 선보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팬들은 어떤 지점에서 화가 난 걸까요? 이날의 발표회를 음밥이 정리하고 요약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11월 4일 오전 10시에 하이브가 하이브 브리핑 위더 커뮤니티라는 제목의 회사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론을 보니까 굉장히 심상치가 않더라 이거죠. 굉장히 안 좋았죠. 예, 지금까지도 사실 뭐 이제 이게 슬슬 기사화가 되고 있는 네네.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전체 회사 설명회를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하이브 회사 설명회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4일 오전 10시에 시작을 했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알람을 걸어놓고 이제 그 유튜브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그거 네. 기다리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보다가 태블릿으로 옮겨왔다가 노트북으로 봤다가 SM 콩그레스 그 비전 발표회처럼 약간 그렇게 추적을 했었습니다. 찌님은 어떻게 이거 보셨나요? 저는 실시간으로 본 건 아니었고 그날 오후쯤에 이거를 접했던 것 같아요. 이걸 접한 이유는 커뮤니티랑 그 트위터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실트가 다 죄다 하이브 관련이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들어가 봤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봤던 거고 이제 찌님은 어떻게 후에 보면 유입이 약간 된 거죠. 후에 약간 리액션들을 보고 그만큼 이 설명회가 굉장한 반향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이번 설명회의 테마가 바운드리스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방시혁 의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음악의 힘으로 국가, 언어, 문화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엔터테인먼트 라이프 스타일을 확장 중인 하이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스토리, 플레이, 뮤직 앤 아티스트 세 가지 파트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방시혁 의장과 스쿠터 브라운, 이제 하이브 아메리카 공동 CEO죠. 참 스쿠터 브라운이 매니저 출신에서 저렇게 CEO가 되다니 참 맞아요. 격세지감이었고요. 네, 스토리, 플레이, 뮤직 앤 아티스트 이렇게 세 가지 파트였는데요. 스토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하이브가 음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바탕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만들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 자체의 오리지널 스토리가 존재하고 그 기획에 맞춰서 아티스트 IP를 활용하는 개념이 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캐스팅을 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하이브 관계자 한 분이 저한테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아티스트를 주인공으로 웹툰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아티스트를 캐스팅한다? 어떻게 보면 약간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슈퍼 캐스팅 프로젝트라고 네이버 웹툰과 함께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이죠. 4가지의 시리즈를 공개를 했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인 더 스타시커스, 이게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를 캐스팅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주인공들이 거기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멤버들이나 뭐 아티스트는 어떻게 보면 그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존재들이고 약간 모티프가 될 수는 있고 뭐 찬조 출연할 수 있을지언정 스토리는 스토리 고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저한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은 이걸 딱 듣자마자 이랬어요. 웹툰, 애니메이션, 영상 시리즈, 웹소설 등 다양한 형태로 발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뭐 더 스타 시커스를 봐도 그냥 진짜 투바투 멤버들이 출연을 하는 게 아니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는 하이브가 원래 갖고 가고 싶은 스토리가 있으면 차라리 다른 사람들을 캐스팅해서 쓰는 게 훨씬 이 스토리 자체를 가져가기 위해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배우들도 이제 전 작품의 그 캐릭터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석 배우님한테도 계속 납득이라는 캐릭터가 붙어 다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지우지 못한 채로 그 배우분들 다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데 그렇죠.
과연 아티스트들을 이런 스토리에 캐스팅한다고 해서 이런 간극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유니버스 빌딩 방식, 그러니까 세계관을 짜는 방식은 최근에 게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쵸? 방식이죠. 이제 내일 공개되는, 저희가 녹음일이 6일이니까 11월 7일에 네네. 공개되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아케인,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네네. 바탕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사실 굉장히 많은 챔피언들,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있어요. 한 150명 정도 있는데 과거에는 그냥 캐릭터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 캐릭터의 고유 설정을 하나로 합쳐서 그 리그 오브 레전드만의 그런 고유한 세계관과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 캐릭터들을 캐스팅해가지고 각자 새로운 뭐 컨텐츠들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저는 가장 리스크 없는 뭐 세계관 만들기 과정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근데 팬들이 가장 싫어했던 게 또 그런 거였잖아요. 막 우리 방탄소년단을 소재로 웹소설을 만든다고, 웹툰을 만든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런데 사실 뭐 하이브 관계자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은 걔네들이 직접 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뭐 별개의 뭐 하나의 재밌는 컨텐츠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쉽지 않죠, 이게 말씀하신 어떻게 것처럼. 연관이 안 될 수가 있냐는 거죠. 웹소설 같은 경우에도 그 캐릭터 표지라던가 아니면 이제 말풍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대사 앞에 붙는 아이콘 네. 같은 거에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생각보다 몰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어떻게 이게 영향을 안 받겠냐는 거죠. 아이콘이라도 만약에 내돌 멤버로 쓴다고 치면 이거는 이입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아니면 이걸 굳이 왜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사실 이게 잘 풀린다면은 이 독자적인 콘텐츠로 개발이 되면서 여러 투자사들, 그리고 넷플릭스도 있을 것이고 그쵸? HBO 맥스도 있고, 이런 OTT 시장에서 굉장히 강점을 또 보일 수 있는 콘텐츠가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음. 뭔가 가슴으로는 뭔가 잉하게 되는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사실 아이돌 팬들의 입장에서는 뭐 내 가수가 다른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무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들의 무대와 음악을 즐기고 싶은 게 클 텐데 이거를 하겠다는 거는 뭐 다 연기를 시키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벌써부터 굉장히 뜨거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파트는 플레이인데요. 하이브의 신작 게임, 위버스의 변화, 미디어 콘텐츠와 리테일 산업, 신산업 계획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게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단순히 그냥 캐릭터로 등장하는 건 아니고 프로젝트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참여를 하고 있고,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 이런 것들도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줬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비판점을 좀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웹툰, 웹소설은 하이브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만들겠다는 건데 네. 게임은 그냥 진짜 아티스트를 소재로 게임을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조금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버스인데 위버스를 좀 전체적으로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위버스가 이제 브이라이브랑 손을 잡고 스팟라이브 기능을 갖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재탄생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제 네이버의 역량과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팬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위버스가 네이버 브이라이브와 합쳐진다는 것은 이미 저희가 음밥에서도 많이 다뤘던 그쵸. 얘기고, 네이버와 같이 콜라보 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버스가 브이라이브를 가져가면서 팬들이 이 부분에서도 약간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브이라이브에 굉장히 익숙한 팬들이 있고 위버스에 익숙한 팬들이 있는데, 사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팬들 중에 위버스 플랫폼에 만족하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어요. 저는 쓰면서 사실 뭐 온라인 콘서트 같은 것도 보고 굿즈도 사고 하면서 되게 깔끔하게 UI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컨텐츠 보시는 팬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최근에도 방탄소년단 그 버터 카세트 테이프가 그렇죠. 예. 엄청난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이제 뭐 모델링과 완전 다른 실물이 도착했다. 사실 LP 같은 경우도 버터 바이닐이
거의 몇 개월 기다려서야 맞아요. 이제야 속속들이 도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사실 뭐 MD 같은 경우는 뭐 제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저번에 YG 플러스와 함께 MD 산업을 좀 같이 개척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브이라이브의 영상 플레이가 위버스보다 좀 더 안정화돼 있다라는 얘기도 저는 뭐 들려오고, 그런데 이제 위버스 아래로 들어가면서 과연 서버가 잘 구동될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어떻게 보면 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팬덤이 진짜 화가 난 부분인데 바로 NFT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NFT는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체 불가능한 토큰,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송치영 의장의 등장과 함께 NFT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두나무는 이날 하이브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7천억 원 투자를 밝혔고요. 하이브 역시 두나무에게 5천억 원을 투자하고 두나무 주식의 2.48%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네, 업비트의 회사죠.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을 울고 웃기는 플랫폼. 그런데 이제 NFT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그래서 하이브가 이날 얘기한 게 디지털 포토카드를 만들겠다. 네. 그래서 디지털 포토카드를 통해서 뭐 온라인 환경에서 공유도 할 수 있고 거래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뭐 이 포토카드를 클릭하면은 뭐 아티스트 고유 콘텐츠가 나온다거나 영상이 나온다거나 사진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확장을 할 그 포부를 밝혔고, 그리고 위버스 플랫폼에서 약간 좀 재밌었던 부분은 팬들한테 좀 고유의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걸 보면서 싸이월드 미니홈피 싸이월드, 생각을 딱 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포토카드처럼 이제 위버스 샵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더불어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제 덕질의 요소들을 뭐 예를 들면 물건도 있고 CD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시켜서 온라인 공간에 전시하고, 그러니까 나만의 덕질 공간이 생긴다 거죠. 뭐 이런. 그런데 이제 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실망과 반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저는 이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팬들이 하는 모든 활동을 자산으로 보고 싶은 건가? 라는 데에서 상당한 충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팬의 입장이라면 내가 덕질하는 물품들이나 굿즈들이 굳이 자산이 되어야 하는가? 내 미래 가치를 위한 자산이 되어야 하는가는 희귀성 있는 입장에선 좋은데 이걸 자산으로 볼 것인가가 가장 큰 접점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NFT가 알게 모르게 지금 음악, 미술, 뭐 영화 다양한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쵸. 뭐 음악 같은 경우도 사실 NFT 형식으로 앨범도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나온 적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아 이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팬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NFT로 굳이 만들어야 되나? 그럼 왜 실물 포토카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실물 DVD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런 의문이 계속 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위버스에서 QR을 찍어서 DVD를 보게 하겠다. 이건 약간 실물 소장 욕구를 갖고 있는 팬들한테는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처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NFT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환경을 위해서 포토카드 한다. 사실 NFT도 디지털 가상화폐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환경 파괴를 하죠. 네. 최근에 뭐 한 기사를 찾아보니까 가상화폐 이더리움이라고 있죠. 비트코인 네, 중에. 이 이더리움 단일 거래 탄소 발자국이 37.29kg 이산화탄소라고 하는데 이만큼 탄소를 발생시키려면 유튜브를 6,215시간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이메일 보내고 막 유튜브 보고 이런 게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쵸. 네, 인터넷 누군가는 서버를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조금 뭐 저는 뭐 이게 굉장히 투자자들 그리고 기술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뉴스지만 네.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이런 걸 굳이 하는 거지? 그쵸.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굿즈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네. NFT 보이콧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실시간 트위터 이슈에 올라오고 그랬죠. 방탄소년단의 2022년 시즌 그리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팬들이 줄줄이 이제 주문 취소를 하고 있죠.
그렇죠. 거기도 이제 QR 코드로 이제 보라고 네네. 하니까 화가 난 거죠. 네, 다음 파트는 이제 뮤직 앤 아티스트 파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이브가 하이브 아메리카 회사의 윤석준 CEO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밌었던 게 유니버설 뮤직 그룹과 함께 글로벌 여성 팝 그룹 데뷔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거였죠. 네, 이제 미국 현지 기반의 트레이닝 시스템을 갖춘 팝 그룹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제 하이브가 사실 여자 그룹이 대표적인 게 애매하게 그렇죠. 없잖아요. 라인업이 사실 자체 그 빅히트 레이블에는 없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뭐 최고의 보컬 트레이너, 글로벌 팝스타 안무를 담당한 퍼포먼스 팀, 뮤직 프로듀싱 팀을 준비했고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서 하이브의 신인 개발 노하우와 미국 음악 시장에 맞는 아티스트 트레이닝 방식을 통합해서 그룹을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오디션 과정을 당연히 다 담아내겠죠. 네네. 영상으로 만들고 방송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서 하이브 그리고 유니버셜 뮤직 그룹 어떻게 보면 게펜 레이블이라고 네. 있거든요. 그 게펜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을 시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글로벌 여성 팝 그룹 데뷔 프로젝트 하니까 저는 SM이 예전에 NCT 할리우드라고 했던 콩그레스에서 또 한번 공개한 적이 있었죠. 그것도 난리가 났었죠. 그때도 실트가 진짜 뒤집어졌었어요. 맞아요. 사실 글로벌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런 전망도 하더라고요. 그 글로벌 팝 그룹 오디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룹들이 앞으로 아이돌 시장에서 좀 새로운 역할을 하는 아이돌로 기능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이랜드의 엔하이픈이 새로운 기대주로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쵸. 자, 아이랜드 얘기를 하니까 하이브 레이블즈 재팬이 이번에 또 글로벌 데뷔 프로젝트를 하나 공개한 게 있었죠. 네, 2022년 오디션 프로그램 N 오디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방송이 되고요. 이제 지난해 아일랜드에서 두각을 드러낸 4명의 멤버들 K, 니콜라스, 의주, 타키와 함께할 멤버들을 공개 모집하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아티스트 IP를 기반으로 한 공간 산업과 MD 산업 등 일본 시장에 맞는 사업을 전개 중이라고 하네요. 네, 글로벌 오디션 일본에서도 이제 진행을 하겠다. 사실 뭐 프로듀스 포맷도 일본에 수출돼서 그쵸. 방송이 된 적이 있고 뭐 대표적으로 니쥬 JYP가 굉장히 성공적인 니지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성공시켰죠. 네. 이제 일본에서 참 K-팝 모델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브 아메리카 CEO인 데이브 볼노와 뭐 스카포체타 이런 레이블 사장들이 나와서 유니버셜 뮤직 그룹이 거둔 성과를 나열을 했습니다. 뭐 유니버셜 뮤직 그룹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뭐 제이 발빈 뭐 이런 엄청난 아티스트들을 계속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왜 하이브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 하이브네? 같은 회사네 이제.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들면서 아 하이브가 정말 이 정도의 역량과 크기는 있구나. 저스틴 비버도 우리 회사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됐구나. 그래서 약간 좀 재밌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하이브 사업 설명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이게 유튜브에서 보시면 1시간 정도 되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팬들의 성난 민심이 언제 가라앉을지는 약간 조금 의문이에요. 뭔가 엔터테인먼트사보다는 진짜 기업 느낌이 훨씬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하이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엔터테인먼트사의 뭐 내년에 사업 설명 계획 이런 게 이렇게까지 화제가 된 적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진짜 무슨 삼성 기업 설명회 마냥 그런 느낌으로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사업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SM 콩그레스가 사실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많이 갖고 와서 좀 재밌게도 만들어보고 뭐 토크쇼 네. 같은 걸로 또 만들어보고 팬들 입장에서 뭐 캡처도 할 수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하이브 사업 설명에는 사실 아티스트들도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았고 네네. 부분적으로 등장해서 좀 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근데 팬들이 이거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요약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이브가
굉장히 좀 지금 음악 산업계에 어떻게 보면 큰 손이 되었고 그리고 이 회사가 무서운 거는 아주 주저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냥 돈 투자해서 이타카 홀딩스 인수해버리고 YG 플러스, 네이버 아주 공격적으로 해서 네. 우군들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사실 그 과정에서 팬들이나 아티스트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뭔가 반영이 잘 안 되는 듯한 인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과는 엄청나게 거대하잖아요. 방탄소년단 그쵸. 빌보드에서 1등을 매출을 했네. UN 가서 연설하고 라이브 영상 찍고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뭐 국내 팬덤 그리고 이제 해외 팬덤들의 약간 은근한 불만들 이런 것들이 이번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좀 한 번에 붐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한편으로 그 생각도 들었어요. 저 로제님이 하신 말도 맞는데 어쨌든 지금 방탄소년단에 군대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만약에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수익 창출이나 뭔가 팬들에게 줄 수 있는 콘텐츠를 확장해서 다 설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2년 동안의 공백기를 채울 수 있는 콘텐츠가 이만큼이나 있을 거야라고 뭔가 선전포고를 한 느낌도 있었어요. 이 발표회 이후에 순간 약간 주가는 조금 떨어졌지만 지금은 또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 이제 계속 가느냐, 그러면서도 이제 팬들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것이냐, 그걸 그냥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감수해야 돼, 조금 당장은 욕먹더라도 나중에는 다 좋아할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간다거나 약간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조금 궁금해집니다. 제가 가장 뭔가 슬펐던 실트는 그거였어요. 결국 팬들은 무대를 원한다. 이거를 하이브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뭐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이 사업 설명회에 대해서는 어쨌든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